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KB 금융연구소라는 곳에서 부동산 리포트를 2023년 2월호를 발행을 했어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바로미터 어디죠? 네, 바로 미국이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되면 얻어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국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요가 소폭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2022년에 급격한 매수세 위축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시세도 보았죠. 하지만 2023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락 전망이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긴 떨어진다. 하지만 매매 전망 지수는 소폭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지수예요. 사려고 하는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더 이상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평행으로 답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1월이죠. 네,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넘게 되면은 굉장히 이 타이밍에는 부동산을 사기가 힘들어요. 즉 매도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사이클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23년 1월부터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 수요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이거 처음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좋은 대출을 내줘도 되나? 네, 시중에 6%, 7% 금리로 담보대출을 이루어주고 있었는데 금리 보이시죠? 4.15%, 우대하면 3.25까지 떨어지는 상황의 금리를 보여줬어요. 심지어 DTI만 봤어요. DTI가 뭐냐? DTI는 한마디로 내 월급에서 이자를 얼만큼 낼 수 있냐, 이걸 보는 거고요. DSR은 내 월급에서 이제 이자 플러스 대출 원금을 동시에 상환할 때 얼만큼 상환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건데, 이 DSR을 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대출을 적은 월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SR을 적용하지 않고 DTI만 적용한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생애 최초자는 80%, 즉 현재 무주택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현재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장에서는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 즉 투자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서 적당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금리가 일부 완화됐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만 시중금리, 즉 은행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즉 전세로 살 수 있는 수요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월세 가격에서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이자 내는 게 싸다. 그럼 사람들은 전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엔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죠. 수도권 지역별 주택 전세 전망 지수 역시 전세가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더 이상 이렇게 22년 하반기까지는 올랐지만 올해부터는 월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 감소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매 거래량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이는 2022년 8월 이후로 꾸준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22년 4월 이후로는 월세 선호 현상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50% 이상이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월세 선호 현상도 결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완화될 거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표가 바로 미분양이 아닌가 싶어요. 2개월 연속 미분양이 1만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분양이 현재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즉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입주하지 못하는 아파트 매물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아파트 매물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분양 상태에서 미분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결국 악성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그때는 다양한 정책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다양한 정부 정책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 내용 여기 카드 뉴스로 떼부자가 정리 좀 해 놓은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이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가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냐? 대구, 충남, 경기, 대표적인 현재 하락 지역이죠. 자, 그럼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괜찮은 걸까요? 현재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지역에는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 가처분 소득도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경매로 싸게 저렴하게 1억 이하 물건을 매입해서 단타로 파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만약에 취득세가 완화된다 그러면 없어질 이슈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 즉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주택도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오히려 좀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 주택은 그대로 잘 팔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즉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실업률로 인해 갖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미국에서 뭐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해고가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근데 그 해당 유튜브를 끝까지 보게 되면은 곧 다른 곳에 취업했어요 라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해고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미국의 주택이 재고기간 소진이 2.9개월, 즉 3개월 이내 대부분 매도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의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대출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잠시 하락을 하기 전에 숨고르기 한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떼부자는 한편으로 바닥은 거의 근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하락장 분위기로 꾸준히 오래 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필요가 좀 필요하다.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분양 이제 시작됐어요. 매달 1만 세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에 따라서 미분양 지표 꾸준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미국의 지표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럴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로만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부동산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하고 현장 인정, 그리고 아파트 어느 지역이 계속 바뀌고 있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떼부자의 부동산 채널에서 꾸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